이마트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룹봇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45.4%나 감소를 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4.7회전으로 매우 느리게 나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7조 3,68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7% 감소했고요. 재고자산은 2.7%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시켰다는 것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요.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0.2%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매출 원가가 더 좀 내려가는 바람에 매출 원가가 좀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죠. 판매 관리비는 0.8%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84억 원으로서 46.9%가 감소했어요. 영업이익률이 유통업인데 이 1% 정도면은 매우 약한 거죠. 그런데 이게 0.5%다 그러면은 100원 팔아서 1원 남는 것도 아니고 50전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게 장사겠냐? 그러면 이건 뭐 거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정도로 지금 2023년에 이마트 경영성과는 매우 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롯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뭐 원가 회계보다 유통업은 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 아니 매출액보다도 더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0.3% 정도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고요. 수로픈율은 0.2%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은 조금 더 봤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비용이 0.8% 증가하는 바람에 TOE 생산성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한 2% 내렸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388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억 6,900만 원이 더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상품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상반기에 재고자산 내역을 공시를 안 했어요. 이거는 연말 연간 거는 공시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상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미착상품 이런 게 있는데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마트 자체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선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재고에 대한 양면성에 대한 소개 말씀이고요. 어, 어떤 품목은 결품이 일어나고 어떤 품목은 잉여 재고가 불특정하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재고 관리에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재고 보충 시스템으로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은 기초에서 기말을 뺀 건데 플러스 312억 원인데요.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전년에는 1149억 원이나 증가했었어요. 그리고 상품 및 원부재료 매입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4.5% 감소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0.8%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2조에서 판매관리비 1조 9천억 원을 뺀 금액 634억 원대가 유통업임에도 불구하고 가공비가 있어요. 아까 원재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큰 먹는 음식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제품 재고는 없죠. 남는 거는 다 폐기한다. 어떤 신선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위생상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고요.
일반 그 상품들은 다 그 유통기한이 꽤 긴 거겠지만은 이마트 내에서 그 식품관 뭐 이런 데서 직접 음식을 팔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그 가공비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 비율이 1.2%로서 퍼센테이지로는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재료 비율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미성분에서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당대에서 피규 총제조 비용의 차이는 없고요. 또한 재고자산을 전체 재고자산 변동 범위로 하기 때문에 내역이 없어서 저도 그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요. 이게 근데 현금 흐름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273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그 273억 원이 증가이 되는데 반대로 312억 원이 거꾸로 재고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585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전년도 상반기를 보면은 현금이 1312억 원이 나갔으면은 1312억 원이 12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149억 원이 증가를 했죠. 아까 그래서 그 163억 원의 또 현금이 어디론가는 날라간 겁니다. 이렇게 매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을 클리어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마트가 가끔 뭐 해보지만은 이마트가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운영 비용에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인건비는 3.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를 952명이나 감원을 시켰어요. 1000명 가까이 감원을 했다는 얘기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평균 임금은 5천만 원 선인데 거의 뭐 어떤 그 중소기업 수준의 급여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0.8%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올랐는지 모르지만은 대거 952명이나 그 감원시켰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나라 이런 그 유통 그 대형마트라고 그러죠. 편의점이 아니고 대형마트에 매출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상징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급 수수료는 조금 올랐어요. 임금 인상률하고 거의 똑같이 올렸다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그 인건비나 또 지급 수수료도 그런 그 용역 이런 성격이고 서비스료 성격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관리직과 판매직의 급여 차이가 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그 아, 럭셔리 그 명품 가방을 파는 샤넬 코리아 뭐 노조가 추석쯤 해가지고 파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에, 이익 배당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그 직원들하고 본사 직원들하고 임금 차이가 너무 많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 불만이래서 파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배부른 놈들이 그뭐 나쁜 말로 얘기하면 지랄 발광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거기서 일하는 판매직이나 여기에서도 판매직, 관리직 포함이지만 어떤 이런 데도 그 5천만 원 벌이 못 받고 걔네들 2022년도에 평균 임금을 보면은 1억 2,600만 원이나 받아 처먹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이런 이 급여 수준이 양극화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 정신이 나오겠느냐. 럭셔리를 취급하는 샤넬 코리아 같은 데서는 임금이 높아가지고 좀 또 자부심이 나고 뭐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같은 유통업을 하면서도 빈부격차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면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4.75전으로 내려갔고요. 수르프율은 뭐 0.23%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이마트가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반증을 하시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손익계산서에 볼 때는 하락했을 것 같더라고 추론을 했죠. 이게 또 좀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거니까 모순이 나오는 거겠죠. 생산성 떨어졌고 그 다음에 투자자본 이익률 0.22% 떨어졌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분석 경험의 어떤 매트릭스 있는데요. 이마트는 맨 밑에 있는 거에 해당하겠습니다. 회전율은 하락했고 수르프율은 상승했어요. 이 경우에 투명을 반정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 여기에서는 상품 매입 가격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 상승. 그러니까 하락했다라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추론했던 거하고 반정 추론은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통계통이 상품 매입 가격 및 제품 판매 가격 추이를 해서 반증을 입증할 수 있냐 보면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TA 손익계산서에는 상품 매입 가격 하락 추론을 했고 경영평가지표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로폰율 상승 관계로 상품 매입 가격 상승이란 반증 추론이 나오는데 모순이죠. 이 모순이 해소가 돼야만이 이게 투명 기업이다. 이게 이제 입증이 될 텐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한다 그러면은 실제 감사를 해가지고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보기 전에는 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것은 충분 조건 논리 도구로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도표인데요. 반증이 되든 입증이 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변호인 입장에서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하면은 실제 재고 수량도 늘어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은 투명성 법정에서 무죄 입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래요. 원가회계 개념으로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한 14조 6천억 정도 하면은 에, 이게 재고가 감소하면은요, 좀 적자가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 정도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3% 정도 더 매출액을 한다 그러면은 한 915억 원 정도 이익이 나는데 아까 영업이익률이 뭐 0.5%뿐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날 확률이 지금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재고를 반대로 3% 늘린다면은 매출액을 더 노력을 안 하더라도 재고만 증가시켜서라도 358억 원, 359억 원 이익이 나는 것으로 아마 결산이 될 겁니다. 이게 원가 회계가 그렇게 해서 분식 회계를 유혹하는 그런 것이 원가 회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저는 끊임없이 소개를 합니다.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본 세계는 매출이 14조 7천억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익은 한 400억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재고 회전율이 10회전 정도 해서 5.7% 정도 또 매출 노력을 헌다면은 15조 5천억을 달성할 수 있을 거고 직원들이 사기 진작이 되고 우리나라 하반기 경기가 조금 해서 소비가 좀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희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무려 2,694억 원으로 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스루퍼 회계 기준은 이걸 어떤 단가로 본다면은 1,470만 원짜리 물건을 판매 가격으로 결정하는 거고 비싸게 나오죠.
그리고 원가 회계 기준은 1,460만 원, 한 10만 원 정도 스루퍼 상으로는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에 재고 회전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상승해야 되는데 아까 봤듯이 전년 상반기보다는 하락을 한 게 결국 수량상으로 확인을 해야만이 이게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게 아마 입증이 될 것 같아요. 이건 금액으로 추정하는 어떤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시간을 내서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어쨌든 제가 주장하고서 하는 것은 디프레이션 상황이든 인플레이션 상황이든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라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목표의 2순위, 최하 2순위 목표는 되어야 된다. 1순위는 뭐냐? 판매 마진율을 높이는 거죠.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매출 재료비 가격을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주가는 72,400원으로서 이 연초보다 25,600원이나 떨어졌고요. 장부 가격 대비 참 안타깝게도 19%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장부 가격상으로는 그 이 가격이 너무 높아요. 38만 6천 원이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이렇게 저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도저히 의문이 됩니다. 이마트의 이 실제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정영진 씨가 이런 데는 왜 신경을 안 쓸까? 스루프 타임즈에 잠깐 소개하려고 하지만 미국 영화 배우 조지 포스터와 아주 사이좋게 찍은 사진도 보이던데 이 사람이 뭐 경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되네요. 여기 있네요. 주주가 나와 있네요. 정영진 씨가 18.56%를 가지고 있고 이명희 씨가 10%, 영국공단 좀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있는데 골드만, 모건 스탠리, JP 모건들 쟁쟁한 미국 투자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27.52%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마트 상반기 실적을 분석 보고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한국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아진다면은 그 바로 소비 쪽에서 바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살 거를 자꾸 좀 소비 억제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상보다 2022년도보다는 연말에도 매출액이 크게 늘 것 같지 않다. 그럼 매출액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에 매우 문제가 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매출이 늘려는지 이게 전반적인 한국 경제가 조금 좋아져야 또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야 또 소비도 늘고 그러는 건데 제 자신도 요즘에 뭐 좀 아껴서 돈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상식적이라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BGF 리테일 CU 거기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이 대형 편의점 그러니까 대형 마트 쪽에서 해볼 수 있는 데가 홈플러스인데 홈플러스는 비상장 기업이라서 할까 말까 비율은 좀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좀 궁금하기도 하긴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은 홈플러스도 비상장 기업이지만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길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